노후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6가지 부분은 반드시 퇴직 이전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퇴직 연령이 49.4세입니다. 그러니까 49.4세 이후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6가지예요. 6가지에 대한 준비를 하나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저는 퇴직 이전에 반드시 자기만의 통장은 확보하고서 퇴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통장이라는 건 뭐냐면, 퇴직하자마자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갈 수 있게 자기에게 시간을 주는, 어쩌면 기본적인 자본금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통장인데, 이 통장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자기가 퇴직하기 이전에 연봉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은 통장은 가지고서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준비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퇴직하기 꼭 이전에는 대출을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하고 나면 그 노후 준비의 가장 큰 짐이 뭐냐면 빚이에요, 빚. 빚의 짐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은 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대출은 49.4세 이전에, 그래서 40대부터 서서히 줄여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대출을 갖다가 다 줄이고서 퇴직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이 한 방에 대출 정리해 주는 걸로 하는 것들도 방법이긴 한데, 그 퇴직금은 아까 말하는 통장의 자금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새로운 일,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본금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퇴직금 이전에 대출금은 다 정리해서 하시는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생애 주기를 보면 40대 때가 그래서 제일 높아요. 지금 웬만하면은 그 시작 때 연봉은 한 3천에서 3,500만 원 그 사이에 시작하는데, 퇴직 때 평균적인 연봉의 대부분 다 웬만한 직장인들은 거의 한 9천만 원 이상이 다 되더라고요. 퇴직 때 연봉은. 그러니까 퇴직 때 연봉은 그 정도 되면은 그때쯤에는 기본적으로 생활비 빼놓고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한 20년 정도 하게 되면 다 그 정도 월급은 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 월급이 다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대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직장에 다니실 때 자격증 하나 정도는 꼭 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도 직장 다니면서 자기 잡하고 연결되는 자격증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유통업체에 있었는데, 유통업체에 있다 보면 그 물류 공간이 있어요. 뒤에 후방에 물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지게차 운전하는 부분들을, 지게차 운전을 따라와서 비용을 주고 따려고 그러면 돈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3,4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지게차도. 근데 거기 사면 운전 연습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게차 운전을 갖다가, 운전 자격증을 갖다가 딴 분은 그것만 가지고도 물류센터에 가더라도, 지게차 운전 자격증만 가지고도 물류센터에 가서 일반적으로 노동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더라고요. 월급을 받는 부분들이.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것들을 하나를 가지게 되면 노후에 든든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노후에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을 잃어보지 않아서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노후에 가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모든 걸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 일부분들은 꼭 노후에 준비사항으로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의외로 시간이 많이 남으면 운동해야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에 대한 것들이 몸에 익숙해졌을 때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건강하고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지키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건강 때문에 되게 그렇게 관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해요. 여기 지금 이빨 안 보이시는데, 이빨 지금 임플란트 때문에 3개 뺐어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양치해라, 단 거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했더니 지금 빼가지고 이게 되게 불편해요. 이걸 미리 양치하면서 건강을 지켜왔으면 이렇게 뺄 일이 없고요. 귀에 이명이 있어가지고 귀 때문에 비 오거나 이럴 때면, 저는 이제 관절에서 그 증상을 아는 게 아니라 귀에서 들어요. 귀에서 유잉 하는 귀에서 들어오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비가 와요. 왜냐하면
기압이 낮아지면은 귀에 압력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압력 때문에 위에서 위잉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건강 이런 것들이 다 그 준비하려고 그러면 노후가 되기 이전에 40대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취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취미가 기본적으로 창조적 취미가 있고 소모적 취미가 있습니다. 창조적 취미란 뭐냐면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창조적인 취미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쌓여가는 취미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글쓰기는 창조적 취미예요. 글을 써놓으면은 이건 나중에 다 남게 돼요. 근데 소모적 취미는 뭐냐면 등산 가는 거. 등산 가는 건 시간을 갖다 소모하면서 하는 취미거든요. 이런 취미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퇴직하자마자 할 수 있는데 창조적 취미는 이 창조적 취미가 나한테 재미있게 다가오려고 그러면 시간을 소모해 줘야 돼요. 최소한 1만 시간 거기에 들여줘야지 이 창조적 취미가 재미있고 나중에 창조적인 취미로 만들어진 산물들이 나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미도 미리 40대 때 1만 시간을 태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창조적 취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 관계가 퇴직하고 나면 사실은 인간적 관계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하는 인간적 관계들은 누구냐면 나보다 빨리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나보다 빨리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키가 다 빨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 관계가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언제 해야 되냐면 사실은 직장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열정적인 이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의 틀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두셔야지 퇴직한 이후에 노후에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를 빨려져 가고 기에 눌려져 가지고 스스로 위축되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들은 노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장, 그다음에 대출을 정리하는 부분, 자격증을 만드는 부분, 건강을 미리 준비하는 부분, 취미를 가지는 부분,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노후의 생활이 행복합니다. 흔히 제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상담할 때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실버타운 가야지. 이런 얘기를 상담을 해보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절대 실버타운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버타운 가면 실버타운에는 자기 또래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건강 얘기, 자식 얘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열정적인 마음들, 삶의 활력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노후에도 삶의 활력을 가지고서 배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인데 그런 삶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에 상담하시러 오신 분들한테 절대로 실버타운 가지 마라. 차라리 가려면 자연을 하러 가라. 자연은 차라리 배울 거라도 있다. 근데 또래 집단에는 배울 게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40대에 준비해 놓으면 노후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걸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 저는 이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최재천 교수님,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활성하게 유튜브로 또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에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게 행복하신 삶이지. 최재천 교수님이 그동안에 오래 연구해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대학 교수도 했으니까 그 뭐 기본적인 돈이 있다고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면 그분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성공적인 노후를 갖다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해서 그때도 제 인생을 갖다가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준비하는 부분들이 훨씬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재춘 교수님 보시면서 그분이 준비해왔던 거,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미리 내가 40대에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노후 준비법이 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